새벽 3시입니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침을 삼켰습니다. 중국이 설계를 훔쳤습니다. 한국의 도면을 모두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정확히 같은 배, 완벽히 같은 모든 것, 4년의 모든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릴 위기였습니다. 로크님, 우리는 72시간 안에 다시 만들겠습니다. 72시간입니다.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불가능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공장의 불이 밤새 꺼지지 않는 모습을, 한국 기술자들의 눈빛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기적이란 이름의 도전 한국. 저는 잭 로크입니다. 영국 태생, 미국 국적. 미 해군 시험평가 사무국 출신이고 지난 20년간 나토 상륙 전력 자문관으로 일해왔습니다. 전문 분야는 공기부양정, 추진 시스템 신뢰성 평가입니다. 업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철서 말이 곧 보고서라는 뜻이죠. 나는 냉정한 분석가입니다. 국적도 감정도 없습니다. 오직 데이터만 봅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4년이라는 숫자가 내 책상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샌디에이고 미 해군기지 회의실. 새벽 6시. 스크린에 떠오른 건 낯선 함정 하나였습니다. 회색 페인트, 낮은 프로필, 이름은 솔개 6315. 한국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개발 기간 4년. 예산 450억 원. 성능 기존 함정 대비 30% 향상. 나는 웃었습니다. 냉소적으로요. 15년 걸린 일을 4년에 끝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락된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시뮬레이션만 했거나 실전 테스트를 건너뛰었거나 아니면 단순한 허세죠. 상급자가 말했습니다. 로크 직접 가봐. 진실이 뭔지 확인해 오라고.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불가능. 그게 내 판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7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장소, 같은 회의실. 한국 기술팀이 우리에게 기술 이전을 요청했을 때였습니다. 나는 그 회의의 주심이었습니다. 그들의 설계를 봤을 때 내 평가는 한 줄이었죠. 10년은 더 배워야 한다. 그게 내 말이었습니다. 한국은 물러났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4년 뒤 그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내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자존심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던 나라가 해냈다는 뜻이니까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 위에서 나는 처음으로 의심을 의심했습니다. 20년을 데이터로만 살아온 내가 그날 처음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걸까? 혹시 불가능이라는 판정 자체가 오만은 아닐까? 창밖으로 태평양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불가능과 허세의 경계선, 바로 거기 어딘가에 내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려고. 아니, 솔직하게 말하면 내 판정이 틀리지 않았기를 바라면서 갔습니다. 그게 더 솔직한 심정이었죠. 인천 부두에 내렸을 때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강풍이 바다를 밀어내고 있었고 공중에는 짠내와 철냄새가 있었습니다. 부두 위에 놓인 함체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회색으로 칠해진 선체, 깔끔한 현장, 정돈된 모든 것. 한국 기술팀의 팀장이 내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게 4년의 결과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웃음이 나올 뻔했거든요. 아직도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깔끔한 시뮬레이션이겠지라고요.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한 것인지는 엔진 시동음이 들렸을 때 깨달았습니다. 부우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어떤 의지가 떨리지 않는 리듬으로 일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30년을 기계음으로 살았습니다. 미군 함정, 러시아 수송선, 중국 프로토타입. 그 어떤 기계음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진동 편차가 거의 없다는 뜻이었죠.
나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적은 첫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4년. 진실 확인 중. 그 아래 의무적으로 추가했죠. 의심 단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확신이 갈라지는 소리 말입니다. 혹시 이게 시작일까요? 혹시 이 음향이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걸 바꾸는 신호일까요? 나는 아직 대답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냉소적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보게 될 진실이 내 20년 커리어의 마지막 줄을 쓸 거라는 것. 부두에서 들리는 엔진음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공조음만 들렸죠. 한국 해군 진해기지 정보실 오전 9시. 나는 테이블 한쪽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을 짚고 표정은 중립. 그게 내 습관이었습니다. 심판자의 자세. 마주편에 앉은 건 한국 기술팀의 팀장이었습니다. 강민호 부장이라고 불렸던 사람이죠. 나이 50 초반, 얼굴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그 긴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습니다. 나한테서 말입니다. 그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솔개 6315의 성능 스펙입니다. 최고 속도 76km. 진동 편차 1.5%. 국산 화율 91%. 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짧고 자조적으로요. 91%요? 엔진까지 국산입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통역사의 손이 마이크를 내려놓았고 강민호 부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깨어나는 눈빛이었죠. 네. 엔진도 국산입니다. 시험 인증은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쓰고 싶지 않았지만 썼습니다. 91% 주장 마이너스 과다 표기 의심. 그들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민호는. 침묵이 길어지자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샘플을 보고 싶습니다. 스커트 소재 말입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불렀고 5분 뒤 한 상자가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색 고무 같은 재질이 몇 개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었죠. 찢어보려고요. 내 경험으로 보면 저급 탄성 고무면 손가락의 압력에 조금씩 밀려야 합니다. 그런데 밀렸습니다. 내 손가락이. 아, 잠깐. 나는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아주 강하게요. 그러면 튕겨나갔습니다. 내 손이요. 이건 뭡니까? 강민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케블라입니다. 케블라요? 방탄 섬유를 여기에? 네. 한국산입니다. 나는 그 재질을 계속 짜내려고 했습니다. 손가락의 힘을 모두 모아서요. 하지만 그 검은 실 같은 것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고 강했습니다. 그리고 속기 시작했습니다. 내 오만함이요. 수첩에 적었습니다. 케블라 혼합 마이너스 확인 필요.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추가했습니다. 파서벌, maybe. 오후 6시. 나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공기부양정 프로젝트 검증 불가 단계. 스펙 과다 표기 의심. 재질 진위성 확인 필요. 최종 판정 보류. 하지만 각주에 작은 글씨로 썼죠. 물성 이상 무. 내구성 테스트 추천. 밤 9시. 나는 혼자 진해 항만으로 나갔습니다. 잘 수가 없었거든요. 부두에 서서 바다를 봤습니다. 물 위에서 들려오는 프로펠러 소리. 그들이 정박된 배에서 내보내는 소리였습니다. 부우. 그 소음이 이상했습니다. 미군 함정의 프로펠러음은 다릅니다. 더 크고 낮고 불규칙합니다. 러시아식은 또 다르죠. 중국식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 음향은 깔끔했습니다. 자신감 있는 음향이었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내가 아는 엔진 리듬이 아니다. 밤 11시. 강민호 부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로크님, 잠을 주무셔야 하지 않습니까? 내일 시험 시연이 있지요. 자고 싶어도 잘 수 없습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조용히요. 우리가 10년 더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7년 전에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배웠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가 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배운 게 아니라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존심, 절망, 그리고 간절함. 내가 7년 전에 꺾어놨던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일어났습니다. 내일 우리 배를 봐주십시오. 데이터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감정 없이요. 그가 나간 뒤 나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첫 문장을 읽었습니다. 4년. 진실 확인 중. 그 옆에 손가락이 떨리며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틀릴 수도 있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내 20년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그런 말을 적는 것. 호텔의 형광등이 수첩 위로 내려앉았고 내 그림자는 침대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게 바뀔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은 맞았습니다. 새벽 6시. 진해 해군기지 사령부. 나는 1시간을 더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죠. 해가 뜨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밝았거든요. 생각이 밝아서요. 오늘은 다릅니다. 어제와 달라야 합니다. 기지의 시험 수역으로 나갔습니다. 계측 장비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전송 시스템, 진동 센서, 속도 계측기, 유압 모니터. 모두 내가 요청한 것들이었죠. 심판을 위한 도구들입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은 까맣고 그래프만 대기 상태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내 옆에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냥 내가 준비되길 기다렸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을 다물었죠.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심판입니다. 바다 위. 솔개 631호가 출항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회색 선체가 물 위를 천천히 미끄러져 나갔죠. 작은 배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실린 건 한나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압축 공기 주입 시작. 부. 선체가 떴습니다. 스커트가 팽창하며 공기가 흘러나왔죠. 나는 모니터를 봤습니다.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파란 곡선이 화면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죠. 진동 편차를 측정하는 그래프였습니다. 그 곡선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진동 편차 0.7%, 0.8, 0.9, 1.0, 1.2. 뭐라고?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1.7, 1.8. 그리고 멈췄습니다. 1.7%. 그것이 최고치였습니다. 나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확실히 떨렸죠. 내가 쓴 글씨도 흔들렸습니다. 진동 편차 1.7%. 뭐라고? 강민호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목소리가 나온 거였죠. 가속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부하아. 엔진음이 높아졌습니다. 선체가 앞으로 나아갔죠. 모니터의 속도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km, 20, 30, 40. 그래프는 여전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50, 60, 70, 74. 당신들 목표가 74 아닙니까? 나는 강민호를 봤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 가보겠습니다. 75, 76km. 도달했습니다. 선체가 물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완벽하게요. 그리고 그래프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을 올렸습니다. 조종사가 가속을 멈췄습니다. 배는 서서히 속도를 줄이며 복귀 신호를 받았죠. 부두로 돌아오는데 30초가 걸렸습니다. 그 30초 동안 나는 다른 세계에 있었습니다. 내 신념이 무너지는 세계예요. 배가 완벽히 정지했습니다. 파손 없음, 결함 없음, 모든 센서 정상.
기술진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해군 장교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내 귀가 막혀 있었거든요. 데이터로요. 모니터에 찍힌 수치들. 최고 속도 76km. 진동 편차 1.7%. 연비 효율 85%. 예상 유지비 450억 원. 15년 대 4년.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1조 대 450억. 강민호가 내 옆으로 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완벽하다는 건가요? 나는 그를 봤습니다. 아니요. 이건 단순한 완벽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건 필사적입니다. 나는 조용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죠. 내 오만함을 빠져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수첩을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줄씩요. 한국공기부양정 솔개 631호 성능 초과 달성. 검증 완료. 그리고 마지막 줄. 판정 한국형 우위. 펜을 내려놨을 때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혼자 호텔방에 있었습니다. 불을 끄고요. 창밖으로 진해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부두의 조명, 함정의 불빛.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프로펠러음. 부우. 그 소리가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건 엔진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선언이죠. 우린 해냈다. 나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7년 전 내가 적었던 문장을 찾아 지웠습니다. 10년은 더 배워야 한다. 그 위에 새로 적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그들은 배우지 않았다.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 더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냉정한 분석가가 아니라 증인이 됐다. 밤 12시. 호텔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세계. 그 아름다움 속에서요. 내일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였습니다. 나도 그리고 이 세계도 말이죠. 새벽 3시. 호텔방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였죠.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화를 집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로크님, 중국이 우리 설계를 발표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한 발 한 발. 느렸습니다. 뭐라고요? 같은 설계입니다. 우리 스커트 디자인, 추진 노즐 각도, 심지어 케블라 조성까지 모두 같습니다. 나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제군사 뉴스 포털에 접속했죠. 중국 신형공기부양정 발표. 한국 설계와 동일. 사진이 떴습니다. 중국의 배. 한국의 솔개와 같은 생김새. 아니, 정확히 같은 생김새였습니다.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도면을 훔쳤군. 새벽 6시. 긴급 보안회의. 진해 기지의 회의실이 뒹굴었습니다. 한국 해군, 기술진, 국방부 담당자들 모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화면을 켰습니다. 중국의 배와 한국의 배가 나란히 떴습니다. 도형이 같습니다. 스커트 구조가 같습니다. 심지어 프로펠러 배치까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 해군 제독이 말했습니다. 내부 누군가입니까? 나는 손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나를 봤죠. 내부입니다. 이건 단순한 역설계가 아닙니다. 도면을 훔쳤습니다. 정보전입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의 온도가 떨어졌습니다. 오후 2시. 국방부 보안팀. 범인이 나타났습니다. 협력업체 직원 정대리라고 불린 남자였습니다. 30대 초반, 얼굴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계속 반복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누가 사주했는가? 아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술비가 필요했습니다. 아이도 있었고요. 나는 등을 기댔습니다. 감정이 흔들렸죠.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요.
얼마를 받았습니까? 5천만 원. 5천만 원. 그걸로 한 나라의 자존심을 팔았습니다. 내년의 노력을. 4,500억 원의 기술을. 나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국가의 신념을 팔았군요. 하지만 모두가 나를 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오후 6시 기술팀 회의. 강민호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손에 마카가 있었죠. 우린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제 설계는 최소 6개월이 필요합니다. 강민호가 나를 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개월은 너무 깁니다. 중국이 실전 배치를 하기 전에 우린 이미 한 단계 앞서야 합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72시간. 사흘입니다. 밤을 버려야 산다는 뜻이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숨이었죠. 하지만 강민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린 함께 합니다.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영국계 미국인 심판관이 한국팀과 함께 한다는 말이 들어갔거든요. 강민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밤 9시. 공장. 커피, 라면, 담배 연기, 철냄새. 이것이 전쟁터였습니다. 나는 한국 기술자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펜을 들었죠. 설계도 위에 마크를 했습니다. 여기. 노즐 각도를 이전과 정반대로. 5도 시계 방향. 한국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효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집니다. 하지만 시그니처가 바뀝니다. 중국이 알아도 모방할 수 없습니다. 우린 이랬습니다. 쉬지 않고요. 첫째 밤. 에러가 수십 개 나왔습니다. 계산 실수, 시뮬레이션 오류. 강민호는 머리를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 밤. 누군가 쓰러졌습니다. 김 차장이었죠. 과로였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계속합시다. 셋째 밤 새벽 0시. 설계가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화면 앞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새로운 수치들이 떠올랐거든요. 최고 속도 78km. 진동 편차 1.5%. 효율 86%. 중국 것보다 한 단계 앞섰습니다. 나는 강민호를 봤습니다. 그 남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피로와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우린 해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우린 이겼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로크님. 우린 살아남았습니다. 그게 다예요. 나는 그를 봤습니다. 정말로 봤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더 이상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도 이 전쟁의 병사가 되어 있었다는 것. 호텔로 돌아갈 때 나는 수첩을 들지 않았습니다. 펜도 없었습니다. 손은 피로로 검었죠. 그 손이 더 높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이 나를 보내면서 손을 들어주었거든요. 그 손길이 내 손가락 사이에 남았습니다. 배신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첫째 밤. 0시 30분. 공장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피로와 압박이 공기처럼 떠다니고 있었죠. 모니터 화면에는 에러 표시가 수십 개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X 표시들이 마치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5잔째였나요? 6잔째였나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카페인 때문만은 아니었죠. 강민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얼굴은 회색이었습니다. 시간이 우리 적이다.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적일수록 빨리 달려야 합니다. 우린 다시 일했습니다. 노즐 각도, 스커트 두께, 추진력 배분, 무게중심, 모든 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나를 바꾸면 다른 모든 게 흔들렸죠. 마치 거미줄처럼요. 새벽 6시. 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2시. 문제가 나왔습니다. 큰 문제요. 추진 효율이 10% 손실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85%에서 75%로 떨어졌죠. 설계상 불가능했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미안합니다.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나는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었던 머그컵을 테이블에 내팽개쳤습니다. 커피가 쏟아졌죠. 틀렸다는 건 아는데 문제는 어디지?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분노였죠. 그 순간 김 차장이 쓰러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누워버렸어요. 과로입니다. 갑자기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차장의 얼굴을 봤죠. 하얀 얼굴, 축 늘어진 몸. 강민호가 물을 떠왔습니다. 천천히 김 차장을 일으켰죠. 괜찮습니까? 김 차장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계속합시다. 일어났습니다. 흔들리며요. 나는 그를 봤습니다. 정말 봤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내 생각에 한 가지 방법이요. 여기 내가 설계도를 가리켰습니다. 우린 이길 수 없다면 다른 게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민호가 나를 봤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즐 배치를 완전히 바꿉니다. 기존 설계의 반대로요. 효율은 약간 떨어지지만 시그니처는 완벽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는 손가락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추진력의 분산이 더 균등해집니다. 진동 편차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몇 분 후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효율 84%, 진동 편차 0.5%.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봅시다. 둘째 밤 새벽 3시. 우린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라면, 담배, 검은 눈. 그게 우리 모습이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0시. 설계가 완성되었습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에 갔죠. 클릭했습니다. 계산 결과가 떴습니다. 최고 속도 78km. 진동 편차 0.5%. 효율 86%.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신은 디테일에 있었다. 강민호가 화면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로크님, 이게 완벽합니다. 중국 것보다 한 세대 앞섰죠. 나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피로와 환희가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김 차장이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제독이 들어왔습니다. 새벽이었는데도요. 그는 설계도를 봤습니다. 이게 사흘 만에?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네, 장관님. 우린 했습니다. 제독이 나를 봤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있었군요, 로크님.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이들의 간절함입니다. 나는 그걸 봤을 뿐입니다. 아침 9시. 회의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새 설계안의 최종 성능 스펙이었죠. 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판정 한국형 우위. 그 아래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추가 판정 기적적 성취. 펜을 내려놨을 때 손가락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당신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의지입니다. 간절함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봤습니다. 패배를 모르는 눈빛입니다.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이들과 함께요. 부두까지 말입니다. 해는 이미 중천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피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충만함만 있었죠. 미국 본부로 최종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 공기부양정 재설계 완료. 성능 78km, 효율 86% 달성. 중국 프로토타입 대비 한 세대 우위. 최종 판정 아퍼레이셔널 미러컬. 보내고 난 후 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진해의 부두가 보였습니다. 거기에 정박된 작은 배가 보였죠.
솔개 631호. 그 배는 태양 아래에서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게 뭔가요? 단순한 배일까요? 아닙니다. 우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사흘 만에요. 그리고 그 기적은 이제 바다를 향해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진해 해군기지. 하늘이 아직 검었습니다. 별이 사라지기 직전의 시간이었죠.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바다도 바람도. 나는 부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옷깃이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새 설계의 첫 시험. 이것이 모든 걸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강민호 기술진 그리고 한국 해군제독. 모두가 왔습니다. 아직도 어둡네요. 제독이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했습니다. 어두울수록 진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솔개 631호가 출항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회색 선체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미끄러져 나갔죠. 예측 장비는 모두 준비됐습니다. 카메라, 센서, 모니터.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오늘 모든 말은 불필요합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계가 말할 시간입니다. 새벽 6시. 압축 공기 주입 시작. 부. 선체가 떴습니다. 스커트가 팽창하며 공기가 흘러나왔죠. 모니터의 그래프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곡선이 화면을 가로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진동 편차. 0.3, 0.4, 0.5, 0.6.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안정적이다. 그래프는 계속 올라가다가 0.5에서 멈췄습니다. 그 이상 움직이지 않았죠. 강민호가 내 옆에 왔습니다. 엔진이 조정되었습니다. 가속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부하아. 엔진음이 높아졌습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기 시작했죠. 선체가 물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속도 계측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0km, 20, 30, 40. 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모니터에 갖다 대었습니다. 마치 배를 감싸고 싶듯이요. 50, 60, 70. 프로펠러가 하늘을 베었습니다. 내가 중얼거렸습니다. 75, 76km. 도달했습니다. 모든 게 멈췄습니다. 아니, 모든 게 최고조에 올랐습니다. 배는 물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아니, 날개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처럼요. 하지만 그건 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국의 배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1초만이라도요. 그 1초 동안 나는 모든 걸 느꼈습니다. 오만함, 편견, 그리고 그 모든 게 붕괴되는 순간, 새로운 신념이 태어나는 그 장면. 눈을 떴습니다. 그래프는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나는 손을 올렸습니다. 정지하세요. 배가 서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70km에서 60으로, 50으로, 40으로, 그리고 멈췄습니다. 부두에 완벽히 정지했습니다. 파손 없음, 결함 없음, 센서 모두 정상.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 숨이었습니다. 해방의 숨처럼요. 해군 제독이 말했습니다. 완벽하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니터를 봤습니다. 최종 수치들이 떠 있었죠. 최고 속도 76km, 진동 편차 0.5%, 효율 86%, 예상 유지비 450억 원, 그리고 시간, 개발 기간 4년 6개월. 나는 수첩을 들었습니다. 펜을 집었죠.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판정 아퍼레이셔널 미러컬 메이드 인 코리아. 펜을 내려놨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냉정함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감정의 떨림이었죠. 강민호가 내 수첩을 봤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유일한 판정입니다. 오전 9시. 기자회견. 나는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는 건 그 배였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로크님,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천천히요. 나는 냉정한 분석가로 여기 왔습니다. 데이터만 봤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터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본 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간의 증명이었습니다.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증명을 해냈습니다. 호텔방. 밤 11시. 나는 혼자 바다를 봤습니다. 진해의 야경. 부두의 조명. 그리고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프로펠러음. 부우.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모든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7년 전 내가 적었던 문장. 10년은 더 배워야 한다. 그 위에 지워진 글씨들. 그리고 오늘 적은 문장. 메이드 인 코리아. 나는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냉정한 분석가가 아니라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나는 그걸 본 사람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영원히 바뀌었다. 펜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심판관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였습니다. 인천공항. 아침 8시.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로크님, 미국에서 손님이 오신답니다. 누구입니까? 마크 톰슨 준장이라고 하더군요. 내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마크 톰슨. 7년 전 그 회의의 상관이었던 사람. 내가 따르던 사람. 한국을 거절하라고 명령했던 사람. 그리고 그때의 나를 상징하는 사람. 언제 도착합니까?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침을 삼켰습니다. 오후 2시. 진해기지. 마크 톰슨이 내렸습니다. 노년의 얼굴이었습니다. 7년 전보다 나이 들어 있었죠. 권위 있는 포즈는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묻고 싶은 눈빛이었습니다. 로크.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4년이라고? 네, 장군님. 4년입니다. 마크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웃음이었죠. 믿기 어렵군. 솔직히 말해서 우린 15년을 투자해도 이 정도 못 만들었어. 미국도 러시아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험을 봐야지. 부두에서 강민호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이 한국팀의 팀장입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의 인사였죠. 마크는 그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심은 여전했죠. 오후 3시. 시험항에. 마크는 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봤죠. 계측 장비들이 켜졌습니다. 솔개 6315가 출항했습니다. 엔진 시동. 부우. 마크가 쌍안경을 올렸습니다. 배를 봤죠. 소음이 적네. 가속 신호.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50, 60, 70. 모니터의 그래프가 완벽한 직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LCAC보다 안정적이군. 76km. 도달했습니다. 배가 물 위에서 완벽하게 떠 있었습니다. 진동도 거의 없었죠. 나는 마크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의심에서 놀람으로 말입니다. 배가 복귀했습니다. 마크는 여전히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읽고 있었죠. 최고 속도 76km. 진동 편차 0.5%. 효율 86%. 이 수치는 이론적입니까? 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실제 측정입니다. 저녁 7시. 와인바. 나는 마크와 마주 앉았습니다. 와인잔이 우리 사이에 있었죠. 마크가 물었습니다. 스커트 소재는 뭔가? 폴리에스터 70, 나일론 25, 그리고 케블라 5. 케블라? 네. 방탄 섬유입니다.
마크가 놀랐습니다. 방탄 섬유를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마크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엔진은? 국산입니다. 국산? 이게 어떻게? 간절함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마크가 나를 봤습니다. 뭐라고? 한국인들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 차이가 이 4년을 만들었습니다. 마크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천천히요. 그리고 마셨습니다. 로크, 나는 당신을 알아. 20년을 함께 일했잖아. 네, 장군님.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이야. 감정적으로. 나는 대답했습니다. 데이터가 감정을 만들었습니다. 마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그렇구나. 그럼 당신도 변했군.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크가 와인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로크, 당신 보고서를 기억합니까? 7년 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썼지. 네. 마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 보고서에 틀림이 있었군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쓴 부분 말입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문장은 오늘 삭제됐습니다, 장군님.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존경의 끄덕임이었죠. 좋아. 그럼 우리는 함께 보고서를 수정하겠네. 펜타곤으로 말이야. 밤 11시. 부두. 나는 혼자 진의 항만을 봤습니다. 밤바다. 불빛. 그리고 정박된 배. 마크가 뒤에서 왔습니다. 혼자 있고 싶었나? 네. 조용히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마크가 내 옆에 섰습니다. 로크, 내 질문에 답해줄래? 뭐입니까? 당신은 지금 뭘 느끼고 있어? 나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통쾌함입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뭐라는 거야? 한국이 이겼다는 게 아니라 정석이 이겼다는 겁니다. 빠른 속도, 효율, 정확성. 그게 승리했습니다. 마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로크. 그게 너야. 데이터만 믿는 남자. 그런데 이제는 그 데이터가 감정이 됐어. 그는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일 펜타곤에 보고서를 올린다. 한국형이 미래의 기준이 된다는 내용으로. 감사합니다, 장군님. 그런데 마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변했구나. 이 배 때문일까, 이 나라 때문일까? 나는 바다를 봤습니다. 둘 다 아닙니다. 뭐라고?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강민호, 김 차장, 그리고 이 배를 만든 모든 사람들 때문입니다. 마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곧 인정이었습니다. 샌디에이고 군사 박람회. 오전 9시. 7년 전 이 장소였습니다. 한국이 문 밖에서 기다리던 곳. 나는 그 회의의 주심이었습니다. 10년은 더 배우세요. 라고 말했던 사람. 오늘은 다릅니다. 한국 함정 솔개 6315가 무대 중앙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참가국 대표로. 초청받은 대표로요. 전시 개막. 오후 1시. 각국의 함정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미국 LCAC, 러시아 물레나, 중국 신형, 일본 개량형. 그리고 한국의 솔개. 작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멈춰 있었습니다. 관람객들의 발이 모두 거기로 향했죠. 저게 한국산입니까? 4년에 만들었다고. 어떻게? 속닥거림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시험시연. 솔개 6315가 물 위로 나아갔습니다. 엔진 시동. 가속. 76km. 회전. 복귀. 완벽한 20분. 박수가 울렸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나는 관중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마크 톰슨은 내 옆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이고르 엔지니어도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작고 가볍고 그러나 완벽하다. 마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6시. 기자회견.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로크님, 한국 공기 부양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15년 걸린 일을 4년에 끝낸 나라가 있습니다. 침묵. 모든 카메라가 나를 향했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절함을 가졌죠. 그 간절함이 기술을 만들었고 기술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한 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기술의 기준은 한국으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국제 언론이 터졌습니다. 플래시, 질문, 함성, 밤 11시, 부두. 나는 혼자 바다를 봤습니다. 샌디에이고의 밤바다, 선착장의 조명, 그리고 수평선,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7년 전 네 글씨, 코리어 언프루번. 그 문장을 읽고 펜으로 그었습니다.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적었습니다. 코리어 프루번 바이 파이어.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냉정한 심판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증인으로 섭니다. 데이터가 말했습니다. 4년 450억 원 그리고 진심. 15년 걸린 일을 4년에 끝낸 나라. 배운 게 아니라 만들어낸 나라. 한국.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날았습니다. 나는 오늘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이렇게 씁니다. 판정 아퍼레이셔널 미러컬 메이드 인 코리어. 그리고 메이드 바이 데어 윌.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다 위에서 프로펠러음이 들렸습니다. 부우. 아니, 그건 과거의 음향이 아니었습니다. 기억 속의 음향이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의 시대가 바뀌는 장면을 나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되는 것이 이 인생 최고의 영예였습니다.